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전기 자전거 이런 거, 그다음에 장애인용 휠체어 이런 부분들에게 그 배터리를, 여분의 배터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되게 좋을 텐데요.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제 방식대로 이렇게 6개다 하고 하면 분할해 가지고, 제가 자동차 연료전지, 현대자동차 하지 마세요. 현대기아차도 다른 데서도 자동차 연료전지도 6개나 8개, 10개 원하는 대로 숫자를 분할해서 각각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연결해서 떼어낼 수도 있고, 이것을 연결해서 얼마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뭐 이제 그걸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가령 납축 전지 같은 것도 여러 개로 분할을 해서 몇세 개나 네 개나 분할을, 한 개는 이렇게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갖다 쓰라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씁니다. 이런 건전지도 6개다 그러면 충전도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갖다 몇 개의 전기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또는 뭐 지금 금속 콘덴서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연료전지와 1차 전지, 2차 전지가 됐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든 파워 앰프 같은데, 이렇게 그 스피커 같은데도 이런 건전지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콘덴서가 됐든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써서 출력을 틀리게 강중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도 그렇고 이게 전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방식으로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 개 각각 충전을 한다는 거죠. 6개다라고 그러면 충전팩이, 이것이 시간이 그 어떤 그 10개짜리로 분할했다, 5개짜리로 분할했다 그러면 충전을 갖다 각각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하면 되게 빠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나 로봇 같은 게 충전하는 데가, 우리는 5군데 있는데 각각 배터리가 달려있어. 그러면 전기 그 전동 킥보드가 됐든 전기 자전거가 됐든 전동 휠체어가 됐든, 이게 안에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각각 꽂을 수 있으면 속도가 빨라질 텐데요. 콘센트에다가 각각이 꽂으면은 되게 빠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무선은 이제 이렇게 무선 전파로 하겠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각각 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수신하거나 몇 개를 동시에 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개라면 10개로 틀게 또는 각각 충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충전이 많이 됐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이것은 통신 방법과 충전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라디오 전파 수신하듯이 송수신하거나, 몇 개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몇 개를 전체를 동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개, 20개를 놔가지고 송수신한다는 거죠.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데다가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스마트폰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각종 모든 무선 송수신 장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히 어떤 인터넷 장비 통신 장비 업체 제조하시는 데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블루투스 장비 제조하시고 사물 인터넷 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 같은 데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송수신한다,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송수신하고 전체를 동수신한다. 드론 조종할 때도 우크라이나 시내 안드루에서 이 기술 쓰셨거든요. 이 전파가 안 막힐 때 다른 전파로 갈아타는, 그래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술 구조를 쓰셨는데요. 라디오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했지만 드론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술 구조는 없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한다. 드론의 충전 구조에서도 동시에 송수신하는 구조는 매우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2개나 3개나 4개나 10개짜리 각각 배터리에 달린 것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고 통신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성 안테나가 스카이라프 같은데 위성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 미니 안테나가 10개 있어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행의 전파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도 있죠.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각 틀리게 송수신하거나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통신칩도 이와 같이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구조. 그래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충전 구조도 그러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자동차가 됐든 어디든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구조, 통신칩도 안테나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카메라 렌즈가 안에 여러 개 있어서 작은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매우 적은데요. 작은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데 각도별로 움직이면서 렌즈가 찍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화면에 표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앞뒤 이렇게 360도 또는 위아래까지 동시에 찍을 수 있는 그런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 또는 군용 카메라도, 군용 감시 카메라도 그렇고, 또 모든 안테나, 360도 안테나, 그다음에 레이더 구조도, 레이더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다 동시에 그 레이더를 쏘면 되죠. 각도별로. 이 기술 쓰시면 뭐 원하지 않는 데는 오프시키고 원하는 데만 특히 출력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온오프식으로 몇 개, 뭐 모듈로 돼 있다. 앞에 몇 개, 이렇게 앞뒤 좌우 4개로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앞에만 쏘고 싶으면 앞에만 1개짜리고 나머지 3개는 오프시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카메라 기능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함에다가 움직이는 플랫폼을 달아서 카메라를 둬서 잠만견 방식이 아니라 1km, 2km 움직이는 이렇게 플랫폼 위에서 그래서 위성 통신도 가능하고 이렇게 잠수함은 이렇게 타격받지 않으면서도 위치를 들키지 않으면서도 통신하거나 이렇게 개설 그때 이제 앞뒤 좌우로 위아래까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속까지 해서 잠만경을 물속까지 해서 보는 경우를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물속까지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감시하는 이 기술 구조, 그다음 위성 통신까지 가능한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잠수함에서 어떤 물을 이렇게 스노클도 아니지만 쭉 움직이는 플랫폼에서 물을 어떻게 물이 아니라 공기를 입출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잠수부대 같은 경우에도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카메라에다 실시간으로 배에다 전송하고 배나 이렇게 부표 방식의 움직이는 플랫폼이 공중에 떠 있어서 배가 없어도 거기다가 움직이는 물에 떠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성통신, 통신도 가능하고 공기도 입출력하고 그것을 배 같은 데 전송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배로 전송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가 근처에 없어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전송해서 배에서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고 배에서 위성통신하거나 또는 위성통신 자체를 이렇게 배가 없이도 이게 움직이는 플랫 위에 둬가지고 잠수함 하듯이 똑같이 위성 통신을 통해서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곧바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배에서도 할 수 있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육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공기 탱크를 이렇게 공기를 미리 탱크를 갖다가 물속에 가라앉혀주고 움직이는 플랫폼을 가라앉혀주고 여기서 잠수부들이 꽂기만 하면 여러 사람에서 공기를 나눠서 자연 공기를 나눠서 쓰는 방식 또는 인공공기를 나눠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실시간 카메라를 받아서 해서 찍을 때 그것을 이렇게 유선줄을 달아서 500m, 100m, 1000m 이렇게 유선줄을 달아서 통신한다 그랬죠. 몇 킬로미터도 가능한데요. 실시간 카메라로 찍거나 거기서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무선 잠수부들이 거기서 유선줄을 또 갈라지는 유선줄을 따라서 연결해서 통신하거나 무선 송수신 장치가 바닷속 일정 거리에서는 가능으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이 방식은 물속에서도 꽤 멀리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행이 돼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온다 그랬죠. 2개나 3개나 몇 개. 그럼 이 방식은 멀리 전송되고 송수신도 깨끗하게 잘 된다. 그럼 뭐 레이저파만 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파형이 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초음파 세척기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오거나 전기 어떤 물에서 산소 수소 이렇게 추출할 때도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로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전기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으로 하거나 비행기에서 이것을 투사를 해서 지상 무기를 공격하거나 지상 플랫폼 이렇게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 금속이니까 하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기타 다른 전파는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이게 사람을 탐지하는 이 기술 탐지 기술로도 들어가거나 공격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상할 때는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이 되는 음파 이런 걸 섞어 쓰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파행을 섞어 쓰면 강아지 융합하면서 안을 강한 고열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눈 같은 것도 익어버리거나 피부도 익어버리거나 그래서 쉽게 충격을 실시를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걸 살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물 안에서도 열탐지 방식으로 해서 사람의 에너지를 파악하고 전파를 해당되는 쏘면 이것을 사람을 충격 실신하거나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경찰관이 나중에 할지도 모르죠.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테슬라의 전기유도처럼 잘 되겠죠. 온 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저 별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서로 이렇게 전리층이 유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전파를 송수신할 때 위성통신이나 스마트통신 모든 형태의 전파 송수신 구조에서 무슨 여기다 전파를 타타타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또는 그 사람의 같은 것도 이렇게 잡을 때 사람의 음도 그렇지만 잠수함에서 이렇게 소나 기술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가지면 이렇게 음이 그쪽으로 지분이 잘 되고요. 또 사람의 이런 보청기 아니면 도청 기술 이런 데서도 음을 이쪽으로 음소거하거나 음을 한 군데로 이렇게 보내서 조용하게 만들거나 한 군데로 지분을 해서 그런 기술에도 사용하거나 가시광선 쪽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쪽으로 빛과 열이 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선 안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 제가 그 모든 건전지나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탄소봉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탄소봉을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 충전 구조로 가져가줘야 그랬죠. 탄소봉이 안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체를 쓰면 이것은 제가 금속 배터리 개념하고도 똑같은데요. 여기다가 전기 축적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금속 배터리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물에다가 금속판, 구리판, 알루미늄판 이렇게 금속판을 넣어서 두 가지로 전기를 축적하는 배터리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바가 될 수도 있고 금속 알갱이,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고 전기를 충전시킨다.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황산을 조금 넣거나 소금을 조금 어떤 걸 좀 첨가시킨다 해서 너하고 틀려 이러면 양심불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속에다가 모터 정류자 모터 정류자가 철심으로 돼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가지고 철심하고 구리하고 쇼트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로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미니 구조로 가져가서 콘덴서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럼 그것도 이제 금속 콘덴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피복을 입힌 채 이렇게 길게도 되고 이렇게 짧게도 되고 금속판을 놨다 크게도 되고 금속판을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을까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태양전지판에도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다 태양전지판도 이렇게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독특한 기술 구조로서 다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리판이다.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금속 다 되고 금속만 되는 건 아닙니다. 구리, 고무판, 플라스틱, 금속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을 쓰는데요. 합성수문 실에도 이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알갱이나 뼈대를 넣어가지고 실을 만드는 기술을 씁니다. 대중소 넣었다. 구리바가 들어가도 되고요. 서로 알갱이 크기가 틀리면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평균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들어 구리 코일로 만들거나 또는 이것을 전기 저장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배터리로 태양전지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 전류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니까 전기선을 달아가지고 전기선에 구리선은 피복 없이 대중소로 합니다. 걸어주면
태양빛이 이쪽으로 유도가 되면서 전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전 세계 독특한 제 기술로서 따라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태양빛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빛으로 전환되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태양 전지에서도 금속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가 현재보다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보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전기가 많이 생산됩니다. 또는 거기다가 구리 회전축이다. 이거 전기로 태양전지로 회전축에다가 돌려가지고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겉으로는 하나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만들면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런 이렇게 전기로 태양전기로 이걸 회전축을 돌리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성 피복 없이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터넷에서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지 제 방송에 국정원이라든지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그 다음부터 YTN에 제 기술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다 플라스창을 대뜨려야 했더니 그것도 하시고 플라스창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는 유리창 플라스창 안쪽에는 아크릴창 그때는 플라스창 방탄 플라스창 방탄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방탄 소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유리석 접합 구조로는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잘 이렇게 겨울이나 여름에 이렇게 또는 온도 변화에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봄에도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플라스창이 바깥에 있고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탄소 섬유를 아크릴 계열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계열로 쓰거나 다른 계열로 쓰면 훨씬 더 강하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아크릴로 만들지 않은 모든 기술 구조 이따가도 유리석용 코팅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요. 카본 소재 같은 것도 합성섬유 나일론이다 그러면 합성섬유 나일론 90% 피투갈 90%짜리가 있어요. 그걸 섞어줘 갖고 새로운 형태 아크릴을 만들거나 아크릴 너무 잘 깨지죠. 또는 아크릴에다가 아주 얇게 두 개를 접합 구조로 홈을 파줘서 나노 구조로도 돼요. 홈을 파서 안쪽에는 아크릴이고 겉에는 플라스틱 이렇게 뭐 합성섬유 나일론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도 투명하게 붙여가지고 이것을 좀 강하게 안 깨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아크릴이 너무 잘 깨져서 그래. 그 다음에 광섬유에 있어서 아크릴에다가도 합성섬유 비트갈 90%짜리 아크릴 섞어준 구조나 아예 합성섬유 비트갈 90%짜리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보통 광섬유선을 삼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석영실을 기초로 해요. 석영실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렇게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줍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된다. 그 다음에 안팎으로 전기선, 통신선 또는 광섬유선 모든 이런데 유리석영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제가 말을 하다가 까먹었는데 탄소봉으로 안에 들어가서 전기 전조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축적 구조로 가져가 주자는 거죠. 탄소봉을 안에 넣어서 여러 개, 그것도 여러 겹, 수십 겹, 이렇게 수백 겹의 형태로 겉에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고요. 알갱이를 아까 지금 연고 자석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알갱이를 또는 입자 구조에서 가루소 구조에서 대중소 들어가서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한다. 이런 입자 구조나 가루 구조에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납축 전지나 자동차 2차 연료 전지 모든 형태의 건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에다가 탄소봉을 이렇게 흑연 구조, 음극재 흑연 구조를 기초로 해서 거기다 뭐 산화철을 또 붙였든지 어떤 걸 하든 간에 상관없이 뭘 첨가 흑연 소재로만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료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음극재, 양극재에서 이렇게 다른 뭐 리튬 전지 다 돼. 1차 이렇게 납축 전지나 다른 2차 전지도 다 됩니다.
이것을 양극재, 양극재를 여러 겹 또는 수십겹 형태로 수백 겹 형태로 또 들어가거나 입자 구조나 가루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혹여는 이게 코코스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간다. 양극재의 분말구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전기 전도차가 틀림으로 쇼트, 스파크 현상,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면 됩니다.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건전지인데 이게 건전지가 꼭지가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놈이 여기다 꼭지로 만들어 놓으면 같은 양의 전기가 흘러나온다는 게 제 이론인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한쪽으로 크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기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게 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평판이고 여기는 두껍게만 두꺼운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껍게 만드는 모듈도 만들어 링으로 두껍게 만드는 모든 행위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을 쓰시면 그 개념 자체가 제 기술. 이것은 MACC 기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는 정류자를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더 좋다고 그거를 이렇게 작은 조각, 구리 조각 같은 거를 일단 모터에다가 이렇게 이런 입자 구조를 달아서 거기에 전기를 축적해서 모터를 돌리면 훨씬 더 회전이 잘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그게 이제 금속 콘덴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거 두꺼운 이런 구리를 거기다 붙여놔 다른 금속을 붙여놔셔도 대 기술이에요. 거기서 모터에다 붙여놓으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돼 배터리가 된다는 콘덴서가 된다는 제 이론이고요. 또 회전이 잘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금속 MACC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다가 두 개다 꼭지가 똑같은 놈을 여기 또 두 개다 여기 또 두 개다 뒀을 때 현재 1차 전지가 되지 2차 전지가 되지 납축 전지가 되지 자능시 연료가 되지 꼭지가 여러 개 음극양극에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식으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하거나 그 꼭지를 통해서 전기 충전 구조를 빠르게 가져가 줄 수 있습니다. 꼭지가 우린 3개 5개 있는데 빨리 거기다 각각 전기 연결해서 안에 배터리가 각각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를 2개, 여기 2개 있다. 그러면 전기선을 동일한 두께라고 합시다. 2개를. 여기는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는 오프시키고 여기는 2개를 연결시켜. 그러면 전기가 이쪽으로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전기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또는 이게 1개만 연결하고 여기는 2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더 많이 흐릅니다. 두께를 틀리게 해서도 되는데요. 여기는 얇은 놈, 여기는 두꺼운 놈. 그럼 하면 이것서 두꺼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전기가 그런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기술 전기의 방향을 이거는 두꺼운 놈을 전기선에 구리선을 놓으면 이쪽은 얇은 놈을 넣으면 이쪽으로 전기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꼭지도 카펫이란데 이거보다 두꺼운 놈을 여기다 놓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더 많이 흘러나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전기선 하나만 그럼요. 하나만 연결해 가지고 이쪽을 오프시키고 이쪽은 연결시키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하나만 이것은 연결하고 이건 하나는 이쪽은 오프시키고 이쪽으로만 전기가 흘러요. 이 기술께서 PM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정회전 역회전을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모두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활용 환풍기 같은 거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어서 안에 공기를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들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환풍기를 세트로 만들어서 한 개는 안에 공기를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환풍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풍기 같은 거 그다음에 모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통신선으로 쓰든 전기선으로 쓰든 광섬유선으로 광섬유에서도 일정 부분 대남 매듭구조 마듭구조 두통부를 만들어서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라고 알고 두텁게 만들어서 하시면 보다 성전구조 없이 멀리 가게 되는데 동축 케이블에서도 쓸 수 있고 또 광섬유선에서도 쓰고 전기를 송전하는 전기선으로도 쓰고요. 이 기술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씁니다. 철사 같은 데도 이렇게 링식으로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거나 낚싯줄 같은 데도 일부러 두텁게 링식이나 밴딩식으로 두텁게 만들어 주면은 보다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중간중간 매듭, 마디 간격별로 넣어준다는 거죠.
또는 금속 받출 같은 것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간격부를 이용해서 밴딩식으로라도 링식으로 들어가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강합니다. 그런 금속 반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 때 이거 좀 찾고 있는데요.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 때 D램 반도체 같은데 끊임없이 전기를 새로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나노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기선이 얇아가지고 피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거기 이제 가두어지지를 못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상 피복을 좀 입혀주거나 디램 어떤 전기 축적, 약간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줌으로써 거기가 전기를 축적하여서 할 수 있는데 코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여기를 전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줘가지고 신호가 소실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 기술에서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 이게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라고 알고 현재 있는 D램을 이렇게 두텁게 금속 부분에 카펫이다가 됐든 트랜지스터가 됐든 현재보다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 산화철 코팅을 해서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 의류 방수제나 유리석연 코팅제사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제조하거나 겉에 코팅 구조로 해서 사실상 피복을 좀 입혀주는 거예요. 이런 피복을 입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피복을 입혀준다는 거죠. 이것은 반도체에서 밑에다가 절연 구조를 이런 형태의 절연 구조나 절연 구조 종류가 상관없이 반도체 밑에다가 떠가지고 뭐 마더보드 판도 되고 일반 반도체도 되고 모든 기판에는 이렇게 전류가 거기 흐르지 못하게 하고 열이 축적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앤드 플래시나 HBM 이렇게 적층할 때 이렇게 기술을 씁니다. 또는 거기다가 의류 방수제나 유리석연 코팅제사나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 구조를 가져 피복을 형성해서 열이 축적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기술은 보시면 전기선과 전기선을 피복으로 연결해 놨을 때 서로 이렇게 전기가 열이 차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도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빠도 돼요. 금속판이다 그러면 절연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갖춰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어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반도체에서 수직 관통 기술은 제 기술인데 이것을 SK나 삼성에서 또 마이크론, 도시바에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이것도 쓰시는 거 아니지? 뭐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 플라스틱 기판 또는 유리 기판 뭐 이런 데다가도 홈을 파서 나노 구조가 됐던 홈을 파서 접합식기를 사용하시며 거기에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팔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되게 간단하게 제조 공정이 가능하고요. 홈을 파서 접합함으로 강하게 접합이 되어서 수직 터널, 수평 터널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또는 반도체에다 살짝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전적으로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의류 방수제나 유리석연 코팅제, 유리망 코팅제를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홈을 파가지고 이게 두텁게 해가지고 디램 반도체 끊임없이 리프레시 하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엄청 전력도 적게 먹고 속도도 빨라질 텐데요. 이것서 삼성이든 SK든 마이크론, TSMC든 엔비디아든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금속을 두텁게 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전기를 끊임없이 리프레시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걸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TM 반도체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도 금속을 좀 두텁게 해서 전기를 축적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산화철 코팅이나 기타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해서 캐패시다가 되는 거죠. 금속을 이렇게 전기선, 구리선도 이렇게 전기선도 이렇게 만들고 통신선도 이렇게 만들고 강소면선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전기를 중폭 고조 없이 멀리 보내는 기술이나 또는 통신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을 증폭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자, 보세요. 이것을 여기다가 캐패시타가 되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고 코너 기술에서 이게 좀 두터운 부분 만들어서 신호가 소실되는 부분, 전기가 소실되는 부분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쪽으로만 이게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넣으면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기가 저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해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해서 수천만 개, 수십 조개 또는 수백 조개의 가로 세로 높이 좌표와 숫자 방식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데요. 이 좌표와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못 또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의 7이든 8이든 언어 방식 A, B, C, D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저장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 장치를 만들면 되게 좋겠죠. 그럼 현재 있는 모든 CPU나 GPU, DRAM이라든지 이것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네요. 통신칩도 이와 같이 모든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HDD나 SSD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계할 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네. 이렇게 두텁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이것을 세모 모양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전기선을 여기 축적하여서 이게 작은 구조, 중간 구조, 큰 구조 이것이 아주 뾰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구조로 작은 구조, 큰 구조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열이나 냉기를 흐르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다이오드로 금속 다이오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면 카패시터, 한쪽으로 전기를 흐름으로 다이오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에서도 사용하거나 펠티어 소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펠티어 소자에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들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요. 펠티어 소자나 PM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함부로 기술을 마음대로 하지 마시라. 아까 전에 태양전지판으로 이걸 사용한다 그랬죠. 태양전지판으로 이렇게 금속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 액상을 덮어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를 안 걸어주면 이게 자체는 전기 생산 안 돼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다. 물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물이다, 바닷물이다 또는 소금물이다 그랬을 때 금속판을 넣고 이런 금속판을 넣고 전기를 걸어줘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선 서로 피복 없이 이렇게 전기선을 많이 연결하면 더 좋아요. 그럼 이제 보다도 전기분해 이렇게 보다도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에 서로 회전축에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든 전기로 돌리든 회전축이 돌아가잖아요. 태양전지는 태양력이나 풍력에서는 그걸로 돌려갖고 이제 회전축을 돌려도 되는데요.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를 해갖고 쭉 배치해 놓고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구리선을 두텁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도 이렇게 두텁게 해서 하는 전기선과 통신선을 말씀을 그것도 거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모터에다가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링식으로 들어갔든 밴딩식으로 일정의 금속을 추가해서 두텁게 만드시면 그 금속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제 기술에는 이런 모양인 저런 모양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금속을 좀이라도 추가해 두텁게 하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금속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이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게 머리 앞사박에 굴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도 괜찮아요. 입자구조나 가루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을 이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석의 파워가 틀려집니다. 이 기술을 굉장히 중요해요. 정세기 연구자석이 안 들어간 데는 없잖아요. 스피커에도 들어가 어디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성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다. 그러면 이것은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에도 그렇게 그럼요. 풍력 발전에도 기둥을 세워서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바람이 물레방아식으로 만들어서 몇 개 만들어 갖고 회전축을 돌린다는 거죠.
자동차 위에다가 설치하거나 태양 전지판을 위에다 설치해서 태양 전지로 만든 거를 이런 회전축을 돌리는 기술로도 사용하거나 웨어러블 기술이나 이런 데서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태양 전지판 금속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를 살짝 걸어줘서 태양전지판에다가 여기다 태양전 금속을 만들 전기를 전리층이 빛을 주다는 것처럼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웨어러블 기술이나 이런 데서도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으로 전기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트레일러 같은 데나 비행체 같은 데 실어놓거나 그 우리나라 KGGB 같은 이런 데서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거나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것도 되고 너는 풍력 발전 그래서 거기다 물레방아식으로 예쁘는 뭐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날개에다 달아놓더니 어떻게 바람이 돌아오면 돌돌돌 돌아가므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 KGGB 같은 재래식 폭탄에다가 키트 달아놓은 그런 거나 드론에다가도 날개나 기타 다른 데다가 바람으로 풍력 발전을 만들어서 상속거리를 늘리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요. 뭐 20m, 이 최전축은 전기 20m, 30m, 40m, 100m짜리도 이론적으로는 돌리면 전기 생산됩니다. 성전선을 많아지게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뭐 연구자석에 회전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구리를 감아놓는 게 더 낫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까침에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도 변경을 시켜놓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 보통 기호로 사용하는데 다이오드는 아닙니다.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까침에 금속 다이오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명에다가 금속 태양 전지판을 놓고 우리 집안에 조명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조명 그냥 낭비하는 거 그걸로 받아갖고 회전축에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껍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개의 병따라 들어놓고 그러니까 성전선은 전기선 아니고 구리선의 대중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태양 전지로 전기를 태양 전지로 회전축을 돌려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바다에다가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딱 걸어놓고 물레방아 바닷물을 울리면 돌아가면 거기서도 전기를 생산해서 바닷물이나 강물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미니 구조로 수없이 놔주면 될 텐데요. 놀러 가서도 딱 이렇게 여러 개, 수십 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그러면 넣고 수십 개 넣고 그래서 이걸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물속에서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저기서 이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가 전력이 좀 불안정한 거로 급가속이 일어나는 방지 장치인데 슈퍼카패시터를 놓는다 그랬죠. 그 슈퍼카패시터를 금속 이런 배터리, 금속 배터리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자체가 여기다가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이거나 그걸 배터리로 쓰거나 콘덴서로 쓸 수도 있어요. 또는 구리판에다가 절연 고정을 가지고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MACC 기술로 들어.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서 연료 전지에 자동차 연료 전지 하는 거를 이쪽에다 축적을 시켜갖고 또 전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일종의 배터리, 전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전기 배터리, 전기 금속 배터리. 이거는 똑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흑연 소재로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흑연 소재로 하셔도 흑연 안에 탄소봉을 전도처럼만 쓰지 않고 여러 개 또 넣어가지고 수십 개도 들어가서 이게 전기 축적 구조로 가자. 거기에다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압축전지나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것도 이렇게 흑연 구조 하나, 음극재 하나 구조로 이렇게 만드시면 배터리가 된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 기술 쓰지 마세요. 그것도 하고 이런 것을 금속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게 10개가 있다 또는 100개가 있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전기를 각각 전기선을 통해 연결을 시켜 10개 이런 것이 10개라고 합시다. 10개 그래 10개면 비용도 별로 안 들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자동차 연료 전지를 딱 연결해 가지고 여기 전기를 이제 일종의 그 배터리 구조로 가져가는 이게 이제
건전지다 그러면 이건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 금속 배터리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 전지에서 이게 들어오는 전기를 여기다 축적해요. 축적해서 전기를 쓰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술은 꼭 제 기술입니다. 축적해서 여기서부터 그럼 속도가 빨라야지 전기 나오는 방식을. 그래서 여기다 흑연을 넣어줄 수도 있고 흑연 소재로 어떻게 어떤 배터리를 만들거나 이런 금속 배터리 개념이 더 좋다는 거죠. 금속 콘덴서 개념인데 전기가 금방 많이 여기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개로 해서 5개에서 갖다 쓴 이제 2개에서 갖다 1개에서 갖다 전기를 틀리게 갖다 씁니다. 그럼 100개도 되나요? 100개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동차 2차 전지, 연료 전지에다 이런 슈퍼카패시터를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쓰면 과열도 없고 전기가 파워가 업돼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쓰일 수 있냐면 이렇게 뭐 조명 같은데도 조명빛을 밝게 하기 위해서 조명이 터지지만 않으면 여기다가 이런 흑연 소재 배터리가 됐든 흑연 소재로만 들어가는 배터리, 금속 배터리, 다양한 배터리, 콘덴서도 돼요. 이것을 넣고 전기를 축적해서 여기가 언오프식으로 1개에서 갖다 서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5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에도 할 수 있고 로봇에도 할 수 있고 조명에도 할 수 있고 스피커 같은 게 뭐 앰프 같은 데도 모든 전자 기기에서 비행체에서도 이 몇 대 배터리에서 전기 축적하는 몇 대 배터리에서 또는 파워뱅크일 수도 있고 콘덴서도일 수도 있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전기를 틀리게 갖다 자동차 연료 전지인데 5개, 6개로 분할했다 그러면 그것도 1개에서 갖다 쓰는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5개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기판 구조로도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량을 몇 개의 배터리에서 틀리게 갖다 쓰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민영사 문제가 있고 또 기술을 사갔을 때 그때 제가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 마음대로 만들어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사서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시고.